덴마크가 지금은 이제 그린란드인에 대해서 이렇게 우호적인 자세를 취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뛰어든 것은 그동안은 약간 버려두기까지 했으니까 미국이 들어가서 이 그린란드인들의 마음을 뺏겠다라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한 것처럼 뭐 작게는 $10,000에서부터 $100,000, 2천만 원에서 뭐 1억 5천 이상까지의 1인당 수용하는 것에 대한 보상금을 비롯해서 자기들은 미국 영을 원하는 거고 실질적으로는 뭐 주민자치, 그다음에 주민들의 뭐 복지라든가 경제 개발에 계속해서 노력하겠다라는 이제 사인을 주고 있는 것이고요. 네. 이렇게 되니까 덴마크 정부도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다음 주에 만나는 것 같아요. 네, 우리도 그린란드 좋아한다. 우리도 네. 그린란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이 그린란드 덴마크 자치령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매입 그리고 군사적 옵션까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접수 작전이 이미 시작됐다 이렇게 보는 시각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지난 2019년 일기 때도 그린란드에 대해서는 언급은 하고 있고요. 트럼프 네. 대통령은 끊임없이 이제 그린란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크게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국방과 자원인 겁니다. 왜 국방이냐? 우리도 지금 북극 항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우리 세계지도를 좀 놓고 보시면 러시아 그리고 중국을 놓고 봤을 때 이들 두 개 국가가 유럽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방법이 없죠. 그런데 만에 하나 북극 항로, 그린란드를 거쳐서 가게 되면 바로 유럽으로 갈 수가 있겠고요. 중국 입장에서도 유럽을 가려면 돌아 가야 되는데 만에 하나 북극 항로가 열리게 되면 우리나라를 황해를 돌아가지고 갈 수 있는 이런 레벨이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되니까 서해를 돌아가지고요.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런 국방적인 차원에서 미국이 그린란드를 선점한 다음에 이들 국가를 견제하겠다라는 게 첫 번째 이유고요. 네. 두 번째는 자원입니다. 미국은 누구 못지않은 자원 부국이죠. 뭐 원유도 굉장히 많이 매장돼 있는데 하나 부족한 게 그러니까 매장량으로 부족한 것은 아닌데 네. 바로 히토류입니다.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히토류를 개발할 수가 없죠. 환경 문제. 그런데 바로 이 앞으로 차세대 첨단 자원이라고 하는 히토류가 세계 매장량의 한 3분의 1 바로 이 그린란드에 묻혀 있습니다. 네. 게다가 그린란드는 자원 개발을 해도 실은 사는 사람이 얼마 없잖아요. 맞아요. 인구가 많지 그러니까 않더라고요. 환경 네. 걱정 없이 빠르게 개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바로 이 국방, 자원 두 가지 목적으로 계속해서 이 그린란드에 대한 편입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그린란드는 300년간 덴마크의 지배를 받다가 1953년에 덴마크에 공식 편입이 됐고 한 2009년부터는 자치권, 그러니까 외교나 국방을 제외한 모든 정책 결정에 대한 자치권은 이 덴마크가 자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북서쪽 끝에 아까 화면 잠깐 지도 보셨는데 끝에는 미군이 주둔하고 있더라고요. 한 100여 명 정도가 상시 주둔하고 있는 곳이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로 그 협정에 의해서 미군이 이제 그린란드에서 군사 활동을 할 수 있고 사실상 미군 기지가 있죠. 네. 일단 저희가 이해해야 될 것이 그린란드의 이제 주민들은 덴마크 사람들하고는 완전히 다른 주민들입니다. 이것을 이누이트족이라고 하죠. 네. 그 이누이트족은 이제 우리에게는 에스키모로 더 익숙한데 에스키모는 이제 이누이트족을 유럽인 입장에서 약간 비하하는 그런 단어라고 해서 네. 지금은 이누이트라는 단어가 쓰이는 것 같습니다. 이들은 이제 덴마크에 대한 반감심도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덴마크 식민 통치를 받을 때 덴마크가 가혹하게 정책을 폈다는 생각도 있고 네. 또한 지금 현재 이제 1인당 국민 소득은 어느 정도 높은데 물가가 살인적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인프라로서도 발전이 안 된 상황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트럼프가 접근을 하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미군이 어느 정도 주둔하는 그런 지역이니까 미군도 여러 가지 사실상 이것에 대해서 영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주장한 여건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결국은 뭐냐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과 유럽이 이제 연합을 맺었지 않습니까? 네. 하지만 이제 실제로는 국제법상으로 덴마크 영토인 그린란드에 대해서 미국이 편입을 주장하는 것 자체가 실제적으로 2차 세계전 이후에 여러 가지 평화 협정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린란드 그러면 현지 주민들 반응 좀 궁금할 것 같아요. 아까 방금 말씀하신 내용을 들으면 미국에 대해서도 그렇게 뭐 아주 우호적이지 않을 이유는 또 없어 보이기도 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미국에 대해서도 우호적이 뭐 미국에 대해서 호의적이기도 한다고 해요. 적대적인 네. 이유는 없는 것 같지만 이제 이런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그린란드 주민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덴마크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네. 아직까지 유럽 본토에서 너무나 열악하다. 인프라도 열악하고 물가도 너무나 높다. 이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지만 만약에 미국이 들어온다면 경제 개발을 적극적으로 하고 또한 미국 군대가 들어온다면 이제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이제 물가 문제나 인프라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될 수는 있지만은 또 다른 문제는 뭐냐면 지금 현재가 신냉정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미국이 들어간다는 목적이 실제적으로 그린란드를 위해서 들어간다는 것이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를 대항하기 위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신냉전의 중심에 선다는 것 자체도 부담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린란드 지금 주민이 한 5만 7천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미국이 이 그린란드를 노리고 있는데 이 주민들에게 보상금을 줄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인당 한 10,000불에서 10만 불, 일시불로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런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뭔가 유화책을 보이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그린란드는 덴마크 영이지만 앞서 교수님도 얘기했지만 거기엔 그린란드인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린란드인이 원하는 것은 독립이겠죠. 그리고 최소한 경제적인 부흥을 원할 것입니다. 덴마크가 지금은 이제 그린란드인에 대해서 이렇게 우호적인 자세를 취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뛰어든 것은 그동안은 약간 버려두기까지 했으니까 미국이 들어가서 이 그린란드인들의 마음을 뺏겠다라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한 것처럼 뭐 작게는 $10,000에서부터 10만 달러, 2천만 원에서 뭐 1억 5천 이상까지의 1인당 수용하는 것에 대한 보상금을 비롯해서 자기들은 미국 영을 원하는 거고 실질적으로는 뭐 주민자치, 그다음에 주민들의 뭐 복지라든가 경제 개발에 계속해서 노력하겠다라는 이제 사인을 주고 있는 것이고요. 네. 이렇게 되니까 덴마크 정부도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다음 주에 만나는 것 같아요. 네, 우리도 그린란드 좋아한다. 우리도 네. 그린란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냥 한 얘기가 아닙니다. 마크 루비오 장관이 아마 이제 다음 주부터는 네. 본격적으로 이 그린란드를 일단 매입이라고 할게요. 매입을 위한 실무 협상에 돌입하고 있기 때문에 올 상반기까지는 그린란드에 대한 이야기가 베네수엘라 다음으로 많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 하나 보실게요. 2019년 SNS에 올라왔던 사진인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2019년부터 여기에 관심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해안가 가옥들이 보이는 그린란드 풍경인데요. 여기에 라스베가스 트럼프 인터내셔널 호텔 합성한 사진입니다. 이거를 보면은 이때 트럼프가 뭐라 그랬냐면 그린란드에 이런 짓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다라고 올렸는데 지금 상황은 또 이렇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저때 저 상황은 자기의 생각을 오해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린란드를 해서 야 트럼프가 왜 노리겠어? 호텔 지려고 노리겠어라고 이제 저런 사진이 도니까 저런 사진을 두고 내 목적은 저러려는 거 아니야. 나는 이제 북극 항로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에 히토류 개발을 위한 거다라는 자신의 진정성을 이야기하기 위한 또 그런 역설적인 네. 사진이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게요. 트럼프 대통령은 그리고 뉴욕타임스와 인터뷰를 하나 했는데요. 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화면 보시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나를 견제하는 거는 내 도덕성 뿐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내게는 국제법이 필요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린란드를 왜 소유하려느냐라는 질문에는 소유권은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임대나 조약만으로 얻을 수 없는 어떤 것을 준다. 약간 부동산 거물다운 시각을 드러냈다라는 분석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트럼프는 전형적으로 정치인이지만 비즈니스성 마인드로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트럼프의 주장은 그렇죠. 덴마크가 그린란드에서 제대로 경제적 개발을 안 했다. 근데 우리는 할 수 있다. 이것이 뭐냐면 미국한테도 좋은 일이고 그린란드 주민한테도 좋은 일이다. 그리고 덴마크한테도 나쁜 일이 아닌 게 우리가 그 이상 보상을 해줄 것이다. 이런 비즈니스적 마인드죠. 하지만 이것이 국제법상으로 이제 문제가 됩니다. 실제적으로 2차 세계대전 이후로 북대서양 조약기구가 설립이 되고 나토가 설립이 되고 그게 회원국 중 하나가 이제 덴마크죠. 그래서 미국과 덴마크는 어쩔 수 없이 가장 강력한 동맹국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동맹국의 영토를 어떻게 하면 편입시키려는 이 발언 자체가 이 국제법을 무시하고 국제 질서를 이제 흐트러뜨리겠다고 하는 생각인데 이제 저희가 이제 이해를 해야 될 것이 이제 과거에 이제 나토가 설립이 될 때는 당시에 유럽과 미국의 가장 큰 적이자 경쟁 국가가 소비에트 유니언이었습니다. 이제 소련이라는 거대 제국 같은 나라였는데 현재로서는 그 경쟁 국가가 이제 중국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뭐냐면 과거의 국제법이나 이제 나토 체제에 의지를 하면
신냉전 체제, 중국과 대항하는 데서 이제 시간이 늦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이렇게 서두르는 것으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